여러분, 오늘 아침 식탁에 토마토를 드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자연스럽게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토마토는 오래전부터 우리 몸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중장년과 어르신들께는 더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고민 없이 매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마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토마토를 어떻게 함께 먹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같은 토마토라도 어떤 음식과 같이 드시느냐에 따라 몸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70대의 한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굉장히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챙겨 드셨고 토마토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혈액 수치가 좋지 않았고 특히 신장에 부담이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매우 놀라셨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음식의 선택은 좋았지만 조합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4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진료 경험을 통해 가장 많이 보아온 잘못된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 상당수는 이미 그 중 하나 이상을 매일 드시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3번째 조합은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세요. 이 내용은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 꼭 알고 계셔야 할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에 꼭 필요한 내용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매일 토마토를 먹고 있습니다. 또는 나는 오늘부터 식습관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을 저는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본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에서 신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쉽게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물을 거르는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고 먹는 것들은 몸속으로 들어와 혈액을 통해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이때 필요 없는 찌꺼기나 남는 성분들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신장은 이 혈액을 하루에도 여러 번 걸러내면서 몸에 필요 없는 물질들을 소변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필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도록 도와주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부족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칼륨은 적당할 때는 약이지만 많아지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속에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근육에 힘이 빠지는 등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과 관련된 문제는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에 필요 없는 칼륨은 신장이 알아서 잘 걸러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이 잘 빠지는 배수구처럼 남는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배수구의 상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넓고 시원하게 뚫려 있던 통로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신장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옵니다. 배수구가 좁아진 상태에서 예전과 똑같이 물을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점점 쌓이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칼륨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약해진 신장이 그것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몸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젊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식사가 어르신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에 따라 식습관을 조금씩 조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필터이고 칼륨은 꼭 필요하지만 많아지면 위험하며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본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다음 내용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토마토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건강 식단에서 좋은 식재료로 사용되어 온 훌륭한 음식입니다.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권해드리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생으로 드실 때와 조리해서 드실 때는 몸에 들어오는 성분의 양이 달라집니다. 토마토를 끓이거나 소스로 만들게 되면 수분이 줄어들면서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더 농축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같은 양의 토마토라도 생으로 드실 때보다 케첩이나 소스 형태로 드실 때 칼륨 섭취량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이 적어 보여도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이 몸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속 드시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신장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토마토를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한 끼 식사에서 토마토를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입니다. 각각은 좋은 음식일 수 있지만 함께 먹었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륨이 높은 음식들을 한 번에 같이 드시게 되면 몸속으로 들어오는 양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워낙에 이때 신장이 그 양을 감당하지 못하면 칼륨이 몸속에 쌓이게 되고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식사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실제로 가장 많이 보아온 식습관의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미 비슷한 식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꼭 피하셔야 할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듣고 나서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익숙해서 무심코 계속 드시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식사나 간식으로 감자전이나 군고구마를 드시는 경우가 있으시지요. 그리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케첩이나 토마토 소스를 곁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맛도 좋고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식습관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겨운 식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신장에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기본적으로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여기에 케첩이나 토마토 소스를 더하게 되면 칼륨이 한 번 더 추가됩니다. 결과적으로 한 끼 식사에서 들어오는 칼륨의 양이 눈에 보이지 않게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감자도 건강식이고 토마토도 건강식이기 때문에 함께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바로 이 익숙함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4세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저녁 군고구마를 드시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케첩을 곁들여 드셨습니다. 본인은 단순한 간식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오랜 기간 이 습관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정기 검진을 통해 혈액 검사를 하셨는데 예상과 달리 칼륨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자세히 여쭤보니 식습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신장에 부담을 주는 식사를 반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 식습관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시면 좋을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감자나 고구마를 드실 때 케첩 대신 참기름을 소량 뿌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한 맛이 더해지면서도 신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자를 조리하기 전에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썬 뒤 찬물에 잠시 담가 두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일부 칼륨이 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후 물을 버리고 조리하시면 훨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준비 과정이지만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어르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음식을 드시더라도 조금 더 안전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셔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조합보다 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식사입니다. 이제 다음 내용을 꼭 이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꼭 주의하셔야 할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는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색깔도 예쁘고 신선해 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넣은 샐러드입니다.
상큼하고 가벼워 보이고 몸이 깨끗해지는 느낌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강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자주 선택하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시금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입니다. 여기에 토마토까지 더해지면 한 끼 식사에서 섭취되는 칼륨의 양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금치와 토마토에는 공통적으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몸속에서 결합하여 단단한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장 안에서 작은 돌처럼 굳어질 수 있는 성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즉, 이 조합은 단순히 칼륨 문제뿐만 아니라 결석 위험까지 함께 높이는 이중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색깔이 푸르고 신선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가지 건강식 재료를 한 번에 섞을 때는 그 조합까지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60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직접 만든 채소 주스를 드셨습니다.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갈아서 꾸준히 드셨습니다. 본인은 가장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리 옆쪽이 묵직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셨지만 통증이 계속되었고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신장결석이었습니다. 환자분은 매우 당황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식습관이 잘못된 조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갈아서 드시는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씹어서 드실 때보다 한 번에 섭취하는 양이 많아지고 몸에 흡수되는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금치 대신 칼륨이 낮은 채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추나 어린 배추 잎과 같은 채소를 활용하시면 비슷한 식감과 신선함을 유지하면서도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다른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전한 재료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조합만 피하셔도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걱정했던 식습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조합은 많은 분들이 가장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꼭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조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자주 하고 계신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는 분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간편하게 드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재료를 함께 갈아 만든 건강 음료입니다. 토마토에 바나나를 넣고 아보카도를 더하고 여기에 코코넛 워터까지 넣어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 보이기 때문에
매우 이상적인 식사처럼 느껴집니다. 각각의 재료만 놓고 보면 모두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바나나는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을 가지고 있고 코코넛 워터는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완벽한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재료가 공통적으로 칼륨이 많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따로 드실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한 번에 함께 섭취하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끼 식사에서 들어오는 칼륨의 양이 갑자기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은 점점 약해지고 배수구처럼 좁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점점 쌓이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칼륨이 한 번에 몰려 들어오면 신장이 그것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속에 칼륨이 쌓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것은 심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들거나 갑자기 두근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르신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음식도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일부 혈압약은 몸에서 칼륨이 빠져나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드시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 부분을 꼭 강조드립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재료를 한 번에 섞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드시고 계신 음식들을 모두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나나도 드셔도 되고 아보카도도 드셔도 됩니다. 코코넛 워터도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누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토마토를 드시고 점심이나 간식으로 바나나를 드시는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바꾸셔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조합 중에서 이 세 번째 내용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이제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주의해야 할 조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걱정이 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야 할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좋은 방법을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은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신장 건강을 생각할 때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이미 많은 어르신들께서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오이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채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오이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에 들어오는 칼륨의 농도를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토마토를 드실 때 함께 들어오는 칼륨을 부드럽게 희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신장이 느끼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같은 토마토를 먹더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는 느낌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조합은 먹기에도 매우 편합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식감이 부드럽고 시원합니다. 특히 날씨가 더울 때는 입맛이 떨어지기 쉬운데 오이의 시원한 맛이 식욕을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하기에도 좋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복잡한 조리 방법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간단한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토마토 한 개를 적당한 크기로 썰고 오이 반 개를 얇게 썰어 함께 담아 보세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아주 조금만 더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소금은 가능하면 적게 넣거나 생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5분 정도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한 접시가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매일 식탁에 올리기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토마토를 드실 때 오이를 함께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선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좋은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더 반가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재료를 찾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집에 늘 있는 재료로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양파와 마늘입니다. 한국 식탁에서 빠지기 어려운 아주 익숙한 재료입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사용하시고 여러 반찬을 만들 때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재료는 토마토와 함께 드셔도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양파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고 마늘은 사용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마토와 함께 조리하셔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양패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혈압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는 큰 장점이 됩니다. 마늘 역시 오랫동안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기 예방이나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양파와 마늘은 단순한 양념을 넘어 건강을 지켜주는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실천이 쉽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음식을 배우거나 복잡한 조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하시던 요리에 토마토를 조금 더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양파를 먼저 약하게 볶다가 토마토를 함께 넣고 마늘을 조금 더해보세요. 여기에 참기름을 몇 방울 더하면 맛도 좋고 부담도 적은 한 끼가 완성됩니다. 밥과 함께 드셔도 좋고 가볍게 반찬으로 드셔도 잘 어울립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을 위해
꼭 새로운 것을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익숙한 재료 안에 답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시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재료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재료들을 조금만 다르게 조합해 보시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좋은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통해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만든 식사 방법이기 때문에 더욱 믿고 실천하셔도 좋습니다. 몇 년 전 한 70대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기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조금 높은 상태였습니다.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대로 두면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식단을 천천히 조절해 보자고 권해드렸습니다. 그 환자분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토마토 배추국 한 그릇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칼륨 수치가 안정된 범위로 내려왔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환자분께서도 몸이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겠지만 식단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이 조합이 좋은 이유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추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채소입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에서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장이 신장의 부담을 일부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약해졌을 때 장이 함께 도와주면 몸속에 쌓인 불필요한 성분들이 더 원활하게 배출됩니다. 그래서 배추와 같은 채소는 단순히 부담이 적은 것을 넘어서 몸을 돕는 역할까지 합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소화가 편하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따뜻한 국 형태의 음식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로도 매우 좋은 선택이 됩니다. 조리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물을 끓인 뒤 배추를 넣고 토마토를 함께 넣어 천천히 끓이시면 됩니다. 마늘을 조금 더하면 풍미가 더 살아납니다. 간은 최대한 담백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한 그릇이 몸의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식습관 하나가 쌓이면서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식탁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실천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들으셨지만 결국 핵심은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는 네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가능한 한 토마토를 신선한 상태로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첩이나 소스 형태로 자주 드시는데 이 경우 수분이 줄어들면서 칼륨이 더 농축됩니다. 같은 양이라도 몸에 들어오는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 토마토를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한 끼 식사에서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마토를 드시는 날에는 다른 반찬에서 칼륨이 높은 재료를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식사 전체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신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조리 방법을 조금만 바꾸는 것입니다. 칼륨이 많은 채소를 드실 때는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썬 후 물에 잠시 담가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그 물을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간단한 과정만으로도 칼륨 함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꼭 받으시는 것입니다. 칼륨 수치는 눈에 보이지 않고 특별한 증상이 없이도 서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기존에 혈압약을 드시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마토도 좋은 음식이고 감자도 좋은 음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잘못된 조합과 습관이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토마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는지, 한 번에 얼마나 드시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원칙만 이해하셔도 식단을 훨씬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 관리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신 음식들을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하고 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식탁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몸에 큰 차이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피해야 할 세 가지 조합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세 가지 조합입니다. 토마토와 함께 드실 때 감자나 고구마와 소스 조합은 피하시고 시금치와 같은 채소와의 조합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칼륨 식품을 한 번에 함께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토마토와 오이, 양파와 마늘, 그리고 배추와 같은 채소는 비교적 부담이 적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이미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식탁에서 한 가지를 바꾸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을 모두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면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공유가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일부터 식습관을 바꾸겠다. 또는 나는 지금 이렇게 먹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소통하면서 더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